안녕. 비트코인,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 전충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채굴 작동 원리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가 쉽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 역사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10월 31일 비트코인 논문이 발표됩니다. 익명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논문을 게재를 하고 많은 암호학자, 컴퓨터 공학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논문을 아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논문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본인이 2009년도 1월 3일 날 첫 블록을 생성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또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단 한 사람, 할핀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블록은 10분당 약 10분당 블록을 생성하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최초 블록을 우리는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채굴부터 시작해서 약 100만 개를 채굴해서 가져갔는데요. 지금 시가로는 약 17조 원 정도 되네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을 생성하니까 이 블록의 보상으로 50 비트코인을 받았다. 이게 첫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토시가 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할피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피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시키는 대로 전자지갑을 만들었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피니에게 수고했다고 10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 10 비트코인을 전송한 게 세계 최초 비트코인 전송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는 이런 의심도 있었지만은 2014년 8월 할피니는 루게릭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보다도 지금 블록체인이 앞으로 비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라는 것이 더 궁금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가 채굴 과정을 이해하기 전에 채굴 생성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지. 생성되는 과정은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드입니다. 노드는 네트워크상의 한 변과 한 변이 만나는 꼭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꼭지점이 비트코인 채굴에는 채굴 기기입니다. 채굴 기기가 있는데 이거를 노드라고 합니다. 최초 채굴 기기는 일반 CPU에서 GPU,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아식 방식으로 넘어오는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 채굴 기기 노드가 개발되고 있고 지금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채굴 기기에 노드에 비트코인 코어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그 다음에 저렴한 전기를 찾아서 다닙니다. 채굴업자들은. 그래서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면 가동을 할 수가 있겠죠. 가동을 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블록을 생성합니다. 이 블록을 생성하니까 이 안에 보상으로 50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사토시 나카모토는 본인의 PC를 이용해서 코어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전기를 넣고 가동을 하니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50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았다라는 게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생성 과정이다. 이 생성 과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 작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 채굴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드가 개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다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시작해서 가장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목표값을 찾은 채굴자가 A 채굴자였다면 A 채굴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채굴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노드는 블록을 만들기 위해 연산 문제를 풀어 경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산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무한대의 치환,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르게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을 빨리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노드는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두 번째는 할피니 노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점은 단 하나예요.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 이후 10비트코인을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피니에게 10비트코인을 줬다는 그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그 거래 내역을 이 채굴기기 컴퓨터는 암호화시켜서 블록에 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블록에. 그래서 거래 내역을 암호화시켜 블록에 담아 다음 블록을 찾는 것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블록이면 두 번째 블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 내역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TXID를 이용해 다음 블록을 생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블록을 만들어지는 시간이 약 1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래 내역이 많겠네요. 최초에는 없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거래 내역도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최초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블록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최초 블록을 생성한 채굴자에게 50비트코인을 전송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윙클보스 형제에게 비트코인 하나를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TXID 거래 내역이 네트워크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트워크상에 들어오게 되면 이 채굴자들은 그 TXID를 암호화시켜서 블록에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송 요청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채굴자에게 전달이 많이 되겠죠. 10분당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거래 내역들을 모두 암호화시켜서 블록에 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채굴자들 중에 어떤 채굴자가 1번 블록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클 해시를 만드는데, 이 모든 거래 내역에 대표되는 거래 내역의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블록에 구성되어 있는 6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의의 숫자를 하나씩 바꾸는 일을 해요. 0부터 다양한 숫자를 넣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비트값, 목표값보다도 작은 값을 찾았을 때 우리가 이 블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 빨간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블록 구성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1번 블록이 주부연 네트워크로 전달이 된다. 자,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을 찾아서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블록이 맞는지, 이 블록이 목표 값보다 작은 값인지, 거래 내역에 위 변조가 있는지 없는지, 블록의 크기가 적당한지를 승인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모든 채굴자들에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쪽부터 전송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쪽부터 승인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4개의 채굴자가 있지만은 어떤 채굴자는 악의적인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위조를 하고 싶어하는 채굴자가 참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반수 51%가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 블록은 옳은 블록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네시스 블록에 있는 해시 값을, 블록 헤더 해시 값을 가져와서 그 바로 옆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는 것을 체인으로 연결한다고 해서 이거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하는 일들은 블록을 생성하는 일도 하고 이 안에 있는 거래 내역에 대해서 승인 여부까지 확인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블록이 저장되고 0번 블록에 연결되어 이를 바탕으로 각자 비트코인의 지갑 액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윙클보스 형제한테 1비트코인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잔고는 1비트코인 남고요. 윙클보스 잔고는 1이 더해진 4비트코인 되는 거예요. 자, 최초 제가 보냈을 때는 제 잔고는 2였고요. 윙클보스 형제는 3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승인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의 잔고는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블록으로 인정되어 있는 우리가 블록을 올바른 블록이라고 인정한 블록을 전 세계에 있는 플로드에게 똑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앙에서 관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투명하게 우리가 거래 내역을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노드에게 분산되어서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우리가 거래했던 거래 내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했던 거래 내역을 분산 저장을 한다. 그래서 해킹이 안 된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거래 장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였다면 블록체인은 신뢰의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블록체인 기술에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부분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블록체인이 작동되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오늘은 충분히 만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